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문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주 보라고 얘기했어요. 자주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추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표면에 진동수가 F인 빛을 쪼여 주었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W 또는 1함수라고 얘기하죠. 1함수라고 얘기하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K,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성을 띈다 라고 얘기해서 파동성이 대세인 과거에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성을 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각각 입자 하나하나마다 HF 진동수를 가진 입자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플랑크 상수인데 입자성,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었죠. 입자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F라는 진동수로 보내면은 1함수만큼 에너지를 극복하고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다고 했었죠. 만약에 빛의 에너지가 10줄이다. 그런데 1함수가 6줄이야. 그러면 얼마의 운동 에너지로 튕겨나가게 될까? 4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식을 쓴다고 했어요. 광자의 에너지는 1함수를 극복한 다음에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양을 약간 바꾸면은 HF는 W, EK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간신히 6줄을 간신히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6줄의 빛 에너지를 줬어.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6줄이야. 그러면은 전자는 얼마의 운동 에너지로 튕겨 나갈까? 1함수를 간신히 극복했기 때문에 0줄, 운동 에너지 없이 그냥 튕겨서 그냥 끝난 거예요. 간신히 튕겨 나올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때의 진동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신히 1함수와 같은 에너지. 뭐가? 광자 한 개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가 간신히 1함수와 같은 에너지가 되는 순간에 진동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간신히 문턱을 넘었다고 그래서 그때의 진동수를 그때 진동수를 특별하게 F0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HF 간신히 문턱을 넘었을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 1함수는 HF0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HF는 HF0 플러스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때의 F0는 뭘까? 간신히 넘어섰을 때의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하지. 문턱 진동수가 뭐라고? 광자의 에너지가 1함수를 간신히 극복했을 때, 즉 광자의 에너지가 1함수랑 같아진 순간 그 경계를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해요.
또는 뭐 경계라고 얘기하니까 경계진동수 또는 임계진동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F0가 무슨 뜻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W, 이람수가 다르다. 그렇죠? 어떤 종류의 금속을 쓰느냐에 따라서 튕겨나오는 전자가 쉽게 튕겨나오느냐, 못 튕겨나오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W는 HF-EK. 뭐야? E는 W 플러스 EK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HF는 W 플러스 EK.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넘겨주면은 요식이 되죠. 이것도 맞아요. 마지막, 광전자가 방출되었을 때 빛의 진동수가 일정하면 빛의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소리가 뭐야? F가 일정하다 소리다. F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뭐지? 광자 하나의 진동수가 일정하니까 광자의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소리죠. 이러면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세기는 뭐랑 연결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빛의 세기는 빛의 밝기 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빛의 밝기는 뭐야? 광자의 개수만 상관이 돼 있어요. 뭐랑은 상관없어? 에너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란 소리예요. 이 말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빛이 밝아질수록, 다른 말로 광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EK가 크다? 운동에너지가 크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세질까? 진동수가 커져야 되겠지. 빛의 진동수가 커져야지 에너지도 커지고, 에너지가 커지면은 운동에너지가 커지겠죠. 요거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A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간선 무늬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빛이 왔더니 나뉘어져서 두 개의 틈을 통과했는데 밝은 무늬가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간선 무늬가 나타난 거예요. 간은 빛의 무슨 성을 얘기를 한 거지?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0의 이중슬릿 실험. 따라서 밝은 부분은 무슨 간섭이야? 보강 간섭이고,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어두운 부분은 상쇄 간섭.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무늬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두 개의 슬릿에서 오는 경로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경로차 때문에, 파동의 경로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었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생기는 이유는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인 경우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은 뭐가 일어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이거는 빛이 무슨 성질을 띠고 있다? 파동이다 라는 성질을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금속판에 A라는 빛을 비췄더니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광전 효과 배웠죠? 빛의 무슨 성이야? 빛의 입자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입자성을 실험한 게 광전 효과예요. 이 광전 효과를 보고 나서
그 전에 파동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나왔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광양자설을 얘기를 했죠. 광양자설. 빛은 파동만 띠고 있지도 않고 입자를 띠고 있지도 않고 빛은 진동수를 가진 입자다 라는 광양자설을 아인슈타인이 주장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빛의 성질은 광양자설 두 가지 성질을 다 띈다,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은 이렇게 광전효과는 무슨 성만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파동성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빛의 입자성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설명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파동성이 조금 더 없습니까? 진동수를 얘기했으니까 뭐 얘기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파동성으로는 이 광전 효과를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빛의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가는 A의 입자성, 나는 A의 파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바뀌었죠? 틀렸어요. A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지점이죠. 이거는 맞아요. 나에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A의 세기가 셀수록 빛의 색이 뭐라고 했어요? 빛의 밝기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자주 틀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빛의 밝기는 뭐랑만 상관이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로는? 그렇지, 광자의 개수. 에너지랑 상관이 있어? 에너지랑은 하나하나의 에너지랑 상관이 있어요? 하나하나의 에너지랑은 상관없어요. 광자가 여러 개니까 뭐 여러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따라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이 말은 빛의 밝기가 밝을수록, 다른 말로 광자의 수가 많을수록 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세 개 한 세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따라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는 크다. 아니죠. EK는 뭐랑만 상관이 있어? E는 W 플러스 EK. 얘는 뭐라고 그랬어? HF. 빛의 광자 하나의 진동수랑만 얘가 관계에 있다고 그랬었죠. 빛의 진동수가, 광자 하나의 진동수가 크면은 튕겨나오는 운동 에너지는 커지고, 또는 이람수가 작아지면, 금속 자체를 바꿔주면은 에너지가 커지는데,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빛의 밝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1번의 문제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돼요. 3번입니다. 자, 그림은 파장이 다른 빛이에요. 파장이 다른 빛이라고 했는데 지금 광전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파장이라는 말 선생님 광전효과에서 얘기한 바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 V는 람다 곱하기 F.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니까, 항상 일정하니까 파장이 커지면은 진동수가 줄어들죠. 따라서 파장이 다른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진동수가 다른 빛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림은 파장이 다른 빛 A, B가 금속 가, 나, 다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똑같은 빛인데 가에서는 두 빛이 모두 광전자를 튕겨냈어요. 광전자를 툭 하고 튕겨냈어요. 이 말은 이람수를 극복하고 튀어냈다는 소리죠. 근데 나에서는 나는 B만 튕겨냈대요. 얘는 이람수를 극복하지 못했고 얘는 이람수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다는 모두 다 광전자를 튀어나오지 못하게 했대. 이 말은 금속 단은 이람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말은 뭐야? 정리해 볼게요.
HF는 W 플러스 EK인데 A와 B 둘 다 똑같아. 가에서 쓰는 거나 나에서 쓰는 거나 다에서 쓰는 거나 A, B 광선은 똑같은데 어떤 데서는 튕겨나와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데는 하나만 튕겨나오고 어떤 데는 못 튕겨나오고 이 말은 뭘까? 다 똑같은 광선인데 어디서는 튕겨내지 못했다는 소리는 가, 나, 다 뭐가 다르다는 소리야? 일함수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금속 가의 일함수와 나의 일함수와 다의 일함수가 같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말은 어디에 일함수가 제일 셀까?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일함수를 가졌을까? 그렇지. 가가 제일 크고 가가 제일 작고 다가 제일 큰 일함수 값을 가졌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에서 볼 때에는 B만 튕겨나가고 A는 튕겨나가지 못했어. 나의 일함수가 W, 나라고 해봅시다. W, 나를 극복하고 A는 극복하지 못했고 B는 극복해서 광전자를 튕겨나가게 했을 텐데 그렇다는 소리는 A와 B 중에서 진동수는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B의 진동수와 A의 진동수 중에서 B의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커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소리였죠. 즉, 진동수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누가 더 길까? 파장은 A가 더 길죠. 반대니까.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틀렸죠? A가 더 길어요. 자, 니은. 다의 문턱 진동수 1번에서 배웠죠? F0. 문턱 진동수를 써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HF는 HF0 플러스 EK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뭐야? 일함수라고 했어요. 자, 다에서 문턱 진동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턱 진동수는 이라는 말은 뭐랑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뭐랑 상관이 있어? 뭐랑 비례할까? 일함수 값이랑 비례하다는 소리죠. 일함수 값이랑 비례해요. 다시 한 번 더. 문턱 진동수는 뭐랑 비례한다고? 일함수 값이랑 비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의 문턱 진동수는 나보다 크다라는 말은 다의 일함수는 나의 일함수보다 크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 금속에 B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선 똑같은 빛을 쓴다고 했을 때 A든 B든 똑같은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B로 똑같은 빛을 비춘다고 쳤을 때 운동 에너지가 커지려면 어때야 될까? 일함수 값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똑같은 광선으로 광자로 때린다고 쳤을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커지려면 일함수가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금속에 B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가 일함수가 작으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어요. 4번입니다. 이 그래프를 꼭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이 그래프 자주 나옵니다. 그림은 금속 표면에 입사된 빛의 진동수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되게 어렵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EK, F, W 알고 있는 식이 뭐야?
그래프를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알고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뭐야? 이거죠. E는 W 플러스 EK. 또는 어떻게 쓸 수도 있어? F랑 관련된 식으로는 HF는 HF0 플러스 EK.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울기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하면 되죠.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그래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모든 그래프 다 똑같아요.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X축이 증가하면 Y축 값이 X축 값이 증가하면 Y축 값이 변한다. 이거 해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넓이와 밑넓이와 기울기를 봐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기울기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봐야 되겠어요. X축이 증가하면 Y축 값이 변한다. 그대로 읽어볼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뭐야? H 광자의 에너지가 커지면 Y축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빛의 진동수가 커지면 Y 광전자의 그냥 전자라고 해도 돼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을 그냥 그래프에다 쓴 거예요. 진동수가 커지면은 이람수를 극복하고 나온 광전자의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말을 그래프로 그려준 거예요. 여긴 뭘까? 여기는 뭘까? 이전까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이 이후에 튕겨 나옵니다. 이 이후에만 광전자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튀어나오지만 이 전까지는 F, 요 전까지는 전자 플러스 값이 없어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값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어때요? 안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야? F값, 빛의 진동수가 F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튕겨 나오기 시작한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이 F가 뭘까? 사실은 이 F가 뭐야? 그렇지, F0, 문턱 진동수죠. 문턱 진동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요 F0보다 문턱 진동수보다 크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소리고 요것보다 작으면은 안 튀어나온다는 소리야. 심지어 쭉 가볼게요. Y축 절편으로 가볼게요. 쭉 왼쪽으로 가면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0이 되는 순간은 뭐야? 진동수가 0이면 광자 진동수가 0이면 빛의 에너지가 없으면 광자의 에너지가 0이면 뭐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야? W, 금속 이람수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예요. 이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0이야. F값이 0이야. 그럼 얘 값도 얼마야? 0.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없겠지. 안 튀어나오니까 0. 뭐만 남는다는 소리야? 이람수 값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생님, 요 값이 뭐 0이니까 얘도 0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함수 얘기했을 때는 그 이함수는 금속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건 좀 어려워서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다 해석이 됐어. 그럼 기울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지? 기울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 지울게요. 자, 기울기 설명할 때 요거 점선이지, 점선은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데 얘를 그리고 나서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야. 따라서 요 점선은 추적값이에요. 추적값.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구할 때는 요건 쓰지 맙시다. 써도 상관없지만은 귀찮아요.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될까? 여기지. 자, 가로의 증가량분해, x축의 증가량분해. 어떻게 하면 돼? y축의 증가량 하면 되겠죠. 해볼까? 요만큼 왔을 때, 진동수가 F가 됐을 때, 빛의 진동수를, 임의의 진동수를 F라고 해봅시다. 요만큼 증가했을 때 Y축이 요만큼, 여기를 EK 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기울기 적기만 하면 돼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입니다. 수학에서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친근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F 빼기 F0 문턱 진동수 빼기 어떻게 할까? EK 빼기 0 증가량 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따라서 F 빼기 F0 EK. 따라서 답은 이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 문제가 나왔겠니? 이게 뭘까? 이거 하려고, 저거 쓰려고 이 문제가 한 문제 딱 자리 차지하고 있겠니? 그러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F는 HF0 플러스 EK. 요거 보세요. 요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요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F 빼기 F0 요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넘기면 되겠지. HF 빼기 HF0는 EK. 그리고 묶으면 되겠죠. F 빼기 F0 EK. 얘랑 뭔가 모양이 비슷해지지? 어떻게 하면 될까? 넘기면 되겠지. 넘기면 무슨 값이 나와요? F0 분의 EK. 똑같죠? 이게 뭐라는 소리야? 이게 H란 소리예요. H. 즉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H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H 값이 일정하다. 근데 이 H를 우리는 뭐라고 읽기로 했다? 그렇지. 플랑크 상수라고 읽어요. 즉 따라서 광전 효과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플랑크 상수예요. 이 말은 플랑크 상수는 일정해요. 상수값이니까. 요 값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충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정도쯤 돼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여하튼 값을 가져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값. 자, 그래서 요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금속 표면에 빛을 비췄을 때 빛의 진동수와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조금 전에 배웠던 문제랑 똑같지.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h,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그러니까 기울기, 어떤 금속을 사용하든지 간에 기울기는 어때? 똑같다. 즉 플랑크 상수는 일정하다. 플랑크 상수는 일정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뭐라고 했었지? 여기 있는 값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지? 여기 있는 값 배웠지? 문턱 진동수.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 추적값, 요 값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람수. 됐어요? 이것만 알면 그냥 문제 끝.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끝이에요. 자, 따라서 2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어렵지만 그냥 찾으면 돼요. 여기에요. 빛을 비췄는데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가 방출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근데 사이에 되게 지저분한 말들이 있죠. 구차한 말들.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빛의 세기를 증가가 무슨 말이야? 빛의 밝기. 이 말은 뭐야? 광자 수, 비달갱이 수.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다. 빛의 밝기를 밝게 했다. 광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거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가 문턱 진동수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광전자가 당연히 방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동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심플하죠? 니은 문턱 또는 한계라고 얘기해요. 문턱 진동수는 요 방문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턱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크죠? 맞아요. 디귿 8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인 빛을 비출 때 여기 있죠. 누군 튕겨나갈까? A, B는 둘 다 튕겨나가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문턱 진동수가 9쯤 되니까 안 튕겨나가요. 빛을 비출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거 따라가면 되겠지. 8을 줬을 때 다른 색깔로 해줄게. 8만큼의 진동수를 줬을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B는 요거고 A는 요거가 되겠죠. 따라서 빛을 비출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다음 문제. 이거 바로 직전에 배운 거예요. 이거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뭐랑 완전 상반관계다?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전자계산기, 태양전지 구조를 나타낸 거야. 완전 반대가 뭐야?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뭘 발광 다이오드라고 했어? 전지를 연결시킨 다음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쪽에다 P형, 마이너스극 쪽에다가 N형을 단 다음에 다이오드를 단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전지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서 뭐가 생성이 된다는 소리야? 빛이 튀어나온다. 빛이 발생된다. 에너지가 즉 빛이다.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P에서 N 방향 쪽으로 흘러요. 마치 N에서 나와서 P형으로 흐르는 것처럼 P에서 N 쪽으로 흘러요. 그런데 태양 전지는 다르다고 했었지. 태양 전지는 어때? 누가
건전지 역할을 해? 여기서는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건전지를 끼웠지만 태양 전지에서는 건전지를 끼우지 않습니다. 건전지를 끼우지 않아요. 끼우지 않아요. 누가 그럼 건전지의 역할을 한다고? PN 접합 다이오드가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P형의 양공이 많고 N형의 마이너스 전하들, 자유전하들이 많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어요. 발광 다이오드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런데 그냥 끼우면은 전류가 흐를까? 안 흘러요. 뭘 받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이 띠틈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이람수를 극복할 수 있는 띠틈, 이거 띠틈 또는 이람수, 이상의 빛을 받았을 때 플러스 쪽으로 더 많이 가고 N형 쪽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이 가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었죠. 완전 반대예요. 발광 다이오드는 건전지 때문에, 전원장치 때문에 빛을 발광하는 거고, 태양전지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접합 쪽에 있었던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플러스가, 접합면에 있었던 플러스가, 양공이 다 이쪽으로 갑니다. 다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어느 쪽으로 흐를까? 플러스 쪽에서 전자는 이쪽으로 흐르겠지만 흐르죠. 따라서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른다? 그거의 반대 방향인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태양전지는 교류를 생산합니다. 아니에요. 뭘 생산하죠?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직류. 태양전지가 뭐랑 똑같은, 요거를 많이 붙이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태양 광 발전이 돼요. 이거 혹시 1학년 때 배운 거 혹시 기억나요? 모든 발전소에서 패러데이 원리가 사용이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직류 흐르는, 즉 모터가 돌아가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만 교류 발전이 아니고 직류가 흐르는 발전 방식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했어요. 그 태양광 발전이 이거예요. 이거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유일하게 발전 방식 중에서, 전류를 얻는 방식 중에서 직류가 흐르게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1학년 때 기억나나? 자, 나에서 A는, 전극 A는 양극이 된다? 아니죠? 마이너스 극이 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나에서 PN 접합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는 접합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합니다. 맞죠? 선생님이 그려준 대로.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 돼요. 7번입니다.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전하 결합 소자 CCD에 컬러 필터를 붙여서 컬러 영상을 얻는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원래 결합 소자, 전하 결합 소자 CCD에서는 뭐만 받아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받으면은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이 띠틈을 극복해서 전자들이 마이너스 N극 쪽으로 이동하면은 요걸 모아서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뭐만 할 수 있어? CCD는 빛의
밝냐 어둡냐만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흑백 사진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을 씌우기 위해서, 컬러 사진을 씌우기 위해서 CCD에다가 컬러 필터를 바르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거 빨간색 필터고 얘는 초록색 필터고 파란색 필터인데 빨간색을 띄는 필터가 아니에요. 뭐야? 빨간색만 통과시키는 필터예요. 초록색 띄는 필터가 아니에요. 파란색 색깔을 띄는 필터가 아니고 초록색만 통과시키고 파란색만 통과시키는 빛입니다.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CCD는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빛의 색이, 빛의 밝기, 광자의 개수만 감지합니다. 맞아요. CCD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신호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맞죠? 빨간색 필터 아래에 있는 CCD에는 빨간색 필터, 빨간색을 통과시키는 필터지 빨간 색깔을 띄는 필터가 아니에요. 빨간색을 통과시키는 필터 아래는 초록색과 파란색 정보가 입력된다? 아니죠. 무슨 정보만 입력돼? 빨간색만 입력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광합성을 나타내요. 광합성도 뭐라고 했어요? 광전 효과랑 관련됐다고 그랬죠. 이런 유기물에서 빛을 받아서 유기물이 되면서 요 O2들이 튀어나오는 거, 물에서 또 CO2에서 튕겨나오는 거, 산소가 튕겨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이때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전자들이 같이 튀어나온다고 했었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당연히 뭐 이상이어야 돼? 식물에 가진 이람수를 극복하고 튀어나와야 되겠죠. 여기 나왔네. 이람수를 극복해야지만 포도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 포도당이 돼서 운동에너지,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빛을 쪼여주면 좋을까? 빨간색 빛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파란색 빛이 좋을까? 파란색 빛이랑 빨간색 빛 중에서 진동수가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 파란색 빛의 진동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파란색 빛을 비춰주는 게 조금 더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죠. 해봅시다. 이거 기억은 이거는 맞죠? 니은, 가에서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방출, 전자가 튕겨나가는 과정은 광전 효과와 유사한 과정이다. 그래서 요 과학자들이 광합성을 인공적으로 하고 만들어 본다고 그랬었죠. 근데 아직까지 효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더라. 맞죠? 이건 그냥 광전 효과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쉼없이 달려왔는데 질문 있으면은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